네, 안녕하세요. 마음세탁소 저자 한의사 황웅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제천시 한방힐링센터 애칭이 마음세탁소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리모델링 중이라서 그 자매 결연 마음세탁소인 세종시 세종한방힐링센터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마음세탁소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책 제목을 정할 때는 우리 그 정신세계사 출판사에서도 저에게 그 팁을 주셨는데요. 중2짜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쓸 때 저의 그 둘째 딸이 중2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자기 수양을 하면서 살아보면 어떠냐. 그러면은 또 생활도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수양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오류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나의 그 삶에 대해서 늘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더니 일단은 자기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일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누구라도 빨래, 설거지, 이 정도는 청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 청소, 여기서 이제 마음 세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생활 정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마음도 한번 세탁을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책 제목이 정해지고 나서 바로 그 마음 세탁소라는 제목을 중2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사람들, 환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셨을 텐데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힘들다 하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의 총합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감정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런데 그 감정이 그렇게 힘든 것은 반드시 선행되는 생각에 문제가 있거든요. 생각이 얽혀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막혀 있거나.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이 쏠려 있고 막혀 있느냐? 이것은 다름 아닌 착각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거기 따르는 감정들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자연주의적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나만의 생각에 취해 있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이 있게 되면은 현실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엄청 감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내가 이제 전환하고 깨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은 좀 어떤 경로로 가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이 오류에 빠지는 것은 어릴 때부터의 경험이라든지 배운 것,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동내에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해동내에 이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남으로부터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내 방식대로 되어야 된다. 이게 해동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방에서는 우리가 해동내, 달동내, 음양의 이야기로 풀어가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해동내, 달동내로 되어 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 세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잘못된 걸로 보고 이걸 없애려고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왜냐면 없애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원래 그렇다면은 싸울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 특히 동양고전을 자기 수양의 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한의학이라는 세계가 있고요. 한의학 자체가 이제 동양의 어떤 고전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책들이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었고요. 이걸 보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파악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동양 경전에 보면은 세간만사가 다 뭐 공허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간만사가 왜 꽉 차 있는데 왜 공허하지?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가 맞다는 것이 느낌이 오거든요. 일단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다보자고요. 우리는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를 줬거든요. 예, 누구라도 생로병사를 겪어요. 그럼 100년 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저도 없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도 없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공허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멀리 두죠. 예,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경전에서는 그걸 똑바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직시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처법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제적이다. 실용적이고, 예, 좀 불편하지만은 현실을 직시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경전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있고 또 읽어보니까 너무나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럼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때가 씻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추천하고 싶은 성현의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요? 네. 성현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성현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명심보감 뭐 이런 데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논의 소개가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자님 말씀 중에서 불안인지 불기지요 환부지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예,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내가 속상하대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 알아주길 원해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그 말을 듣길 원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예, 나도 관심이 없잖아요. 예,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정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심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예,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게 되죠.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도 괴롭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는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걸 알아채는 순간 갑자기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하면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세탁소를 읽고 이런 성현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자기 수양을 하고 싶어하는 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분들한테 좀 첫 책으로 권하고 싶은 혹시 경전이 있다면? 네, 그런 경전이 있죠. 근데 경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서삼경, 뭐 논어맹자라든지 이제 이런 걸 경전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사실 경전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전 구절을 참 쉽고 간결하게 풀어간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이 바로 책은담. 예, 책은담은 아주 평이합니다. 비유가 적절하고요. 아주 쉽지만은
그러나 경전의 모든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은담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읽어보면 아주 시원한 그런 뭐랄까요, 바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마음이 아픈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 치유에 여러 해 동안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우리들은 이제 마음이 힘들면은 뭐 불안하다, 두렵다, 헛갈린다, 뭐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 세계에서 쭉 훑어본 바로는 만약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는 그냥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사실 힘들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찬란한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았어요. 뭘 받았냐? 우리 생명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아메바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찬란한 현실에서 내가 아프다? 상한당한 이건 모순이에요. 그럼 뭐냐? 뭔가 착각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몽을 꿀 때는 그게 현실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부 다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뭐냐? 내가 정말로 찬란한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에 빠지는 건데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다 꿈이에요. 악몽이에요. 비현실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 하나의 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이야 못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네, 우리의 삶은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요즘에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즘 이제 IT, 그다음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나온 것처럼 이제 인터넷 이런 화면 속에서 보게 되면 게임을 많이 즐기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그렇죠? 어떨 때는 괴수가 나와요. 막 공룡이 나오고 막 소리를 내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진짜 같은 거예요. 그건 분명한 가상 공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사진 이런 것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손가락 늘리면은 늘어나요. 줄이면 줄어집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늘린 게 아니에요. 이게 디지털 신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환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미 컴퓨터에서 이 가상 공간과 현실이 지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이미. 예,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가상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확대해 본다면은 이 세상도 우리가 3차원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충분히 현재 디지털 세계에서 좀 더 성찰해 보면은 충분히 꿈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요즘의 디지털 문명에서는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냐. 왜 꿈이냐 이거죠. 꿈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애매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본질을 탐구해 보면은 특히 동양에서는 그 세 가지를 압축이 됩니다. 세상은 공허하다. 그 다음에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공허하고. 그 다음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 뭐 있는데 없다. 예, 그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컴퓨터라든지 지금 인터넷 공간이 그런 거거든요. 예, 영화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조금만 확대해 보면은 우리의 이 세계가 하나의 꿈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꿈이 아니라면 이게 실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그걸 증명하기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인도 뭐 이런 데서도 뭐 마야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그 가상 공간, 펼쳐지는 가상 공간을 역추적해 보면은 아, 이게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꿈이고 꿈이어야 된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꿈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뚝 떨어져요. 우리는 현실이라 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해요. 현실에서는 무언가를 다 이루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렇지만 꿈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게임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생은 놀이가 되는 거죠. 뭔가를 얻어야 하는 전쟁에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피곤한 현실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즐겨도 되는구나. 어차피 꿈인데. 예, 이렇게 오히려 더 경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독자님들께서도 직접 한번 해보면은 금방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